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세대 고려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연세대학교 이제 모집 요강이 떴죠. 그래서 TO에 관련돼서 어떤 학과들은 또 증가가 되었고 어떤 학과들은 또 감소가 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학과들이 좀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구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문계열의 논술, 그리고 사회계열의 논술을 보는 학과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변화된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 기조가 있을 텐데, 그 전략적 기조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가 갖고 있는 한정적인 데이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조용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대학은 총 한 7개 대학으로 추려질 것 같아요. 첫 번째, 문과대학, 그리고 경영대학, 신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간호대학,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먼저 문과대학부터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국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명의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중어중문은 한 명이 감소했고요. 영어영문과 독어동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불어불문은 무려 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노어논문 같은 경우는 0명으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사학과도 무려 3명이나 증가가 되었고, 철학과는 아쉽게도 1명이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문헌정보학과는 1명이 증가되었고요. 심리학과도 무려 3명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기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영문부터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어영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 중에서 영어영문 출신인데 학점이 3.6 이상 되는 학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학생이 역량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어영문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스펙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귀납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영문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문과대학에서는 탑에 꼽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펙이나 영문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지 그 기반을 좀 잘 보시면서 지원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어불문 같은 경우는 3명이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다거나 내지는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프랑스어에 관련된 자격증 있죠, 델프 같은 거, 그런 자격증들이 보유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어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강조했던 얘기긴 한데, 이 토르플 자격증만 있으면은 경쟁률이 2대1이 넘어가지 않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토르플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지원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학과가 바로 사학과죠. 사학과와 심리학과는 이제 3명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의 이제 스펙을 봐보면 심리학과 출신이 아닌 비동일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한 학생이 있다. 근데 예비가 떠서 합격을 했거든요. 예비가 떴다라는 것은 올해처럼 심리학과가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상황이라면 최초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동일 계열 학생들도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과가 배우는 요소들은 사회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적대학교가 사회과학에 관련된 수업들을 좀 어느 정도 들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지원을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헌정보학과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인문계열 소속이기는 하지만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보를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도 저는 문헌정보를 지원을 했을 때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학과 같은 경우는 역사학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문 계열에서 특히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좀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사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당위성이 확보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사학과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하는가가 결국에는 이 문학적인 연계성이 깊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과대학은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 작년과 수가 이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명 정도가 뽑힌다는 거는 1차에서 논술에서 거의 7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7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스펙이 뛰어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4명이나 뽑는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나는 별로 스펙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경영학과 많이 뽑으니까 지원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은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경영학과와 관련된 동일 계열 관련된 수업이 아니더라도 사회과학적인
과학적인 내용이라던가 좀 더 이제 과학적인 분석에 근간한 그런 학문이라면 경영학과를 지원해도 나쁘지 않다. 단 학점이 4.5 만점에 그래도 4.0 이상은 되는 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학과인데요. 자, 신학과는 작년에 비해서 한 명 더 뽑게 되는데 기독교학적인 수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듣는 학생들이나 내지는 신학대학 출신 학생들만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법학과나 경제학과 학생들도 합격을 덜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신학 쪽으로 이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만 명백하게 잘 보여준다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과학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회과학대학은 정말 많이 증가가 됐죠. 특히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나 그리고 언론홍보영상학부 같은 경우는 인원수 증가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행정학과나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어요. 행정학과는 2명이 감소됐고요. 문화인류학과는 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외교학과는 무려 9명이나 증가됐죠.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5명이 증가됐고요. 언론홍보영상학부는 무려 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은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동일계열 선호도가 좀 높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증가 인원수가 9명이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동일계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과를 봐봤을 때 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동일계열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랑 비슷한 현상이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회학과나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뽑는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명에서 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TO가 나타났던 학과인데 이번에 사회학과도 5명이나 늘었고 그리고 언론홍보영상학부도 7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와 연계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학과는 5년 연속으로 제가 최종 합격생을 배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컨텐츠를 다시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요 5명이 되는 학생들이 동일 계열 출신 학생들만으로 꾸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고요. 되게 다양한 이 학과들에서 사회학과를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언론홍보영상학부는 특히나 토익이 900점으로 전 학과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토익에 대한 기준점이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토익 성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좀 실력자들이 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TO가 많지 않았던 학과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잡고 준비를 한 학생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언론홍보영상학부도 계열의 학생들만 몰린다기보다는 다양한 학과에서 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활과학대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활과학대학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내건축학과에서 3명이 감소를 했고 통합디자인학과에서 1명 감소했기 때문에 물론 아동가족학과는 1명이 증가를 했죠. 의료환경학과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실내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합격생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감소가 된 만큼 실내건축학에 대한 동일계열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가족학과 같은 경우는 1명이 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명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본인이 아동가족학적으로 들었던 수업들이 없다고 한다면 지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학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육과학대학인데요. 자, 교육과학대학에서 교육학부 같은 경우는 1명이 늘었죠. 교육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학사 편입에서 교육학부와 체육교육학과를 뽑지 않습니다.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서 1명만 선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사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육학부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일반으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부 같은 경우는 학점 그 자체보다는 학점을 좀 많이 들은 학생들 있죠. 뭐 예를 들면 63학점으로 정확하게 딱 맞춰서 들은 학생이 아니라 80학점, 90학점, 많게는 120학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학부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과학대학처럼 사회학과나 언론홍보영상학부처럼 교육학 출신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과에서 몰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호학과인데요. 간호학과는 작년에 비해서 2명이 감소했습니다. 2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인이 생물학 쪽으로 뭔가를 했다거나 이과 계열이거나 자연 계열이거나 아니면 간호학 출신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문과대학 출신이 합격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학과이고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21명 정도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학사 편입으로 간호학과를 준비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일반 편입에 비해서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인지학부 같은 경우는 선발을 하지
않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과들에 대한 증가 그리고 감소 기조를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편입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